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옥상 올라가고 싶어요. 예?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게? 근데 여기서 떨어져가서는 안 죽을 텐데. 봅시다. 어디 갔었지?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들었어요. 뭐 자기 정리 좀 하겠다고. 이거 누가 써냈대? 저기 답을 주셔갖고 지울까요? 빨리 지울까요? 빨리 지워야 돼. 내가 답을 원래 안 알려주잖아요. 답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답 안 알려줬죠? 네. 예. 아마 저쪽에서 저 하는 것 같아. 다 체크했죠? 예. 다 체크했네. 이게 답을 여러분들 아마 저 수업 다른 과목 답 알려주나요? 예. 네. 이게 답 알려주는 거 안 알려주는 거 어느 게 나아요? 알려주긴 나요? 근데 일단 알려주면 일단 답을 이제 몇 개만 했는지 않을까 뭐랄까. 일단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답을 안 알려주는 이유가 일단은 개수 알죠? 그 다음에 뭐가 틀린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유별나죠. 다른 선생님과 시험도 뭐같이 내고 문제도 좀 뭐같이 내고. 근데 왜 제가 예전에 답을 알려줬었어요. 근데 답을 알려주면 제가 한 10년 전쯤까지는 답을 알려줬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이게 요즘은 이제 인구수가 좀 적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수강생이 보통 수업 들으면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수업 들을 시절인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업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답을 안 알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답을 안 알려줘. 다음 주는 답 안 알려줄 거예요. 네, 다음 주는 제가 조금 한번 쉽게 내보겠습니다. 조금만. 네, 조금만. 왜 그냥 쉽게 낸다 그러면 또 점수 안 나오면 되게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난이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점수 안 나오는 건데 쉽게 놨다는데 왜 나는 이 점수가 안 나요? 이게 남자의 큰 적이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좀 줄여서 나머지는 비슷해요. 스타일이 비슷한데 제가 옳은 것은 좀 많죠. 예, 좀 많을 거야 아마 25문제 정도 수준에 날 거야 아마. 실제 시험에는 오는 게 실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24회 같은 경우 19문제 나왔어요. 19문제. 24회는. 그래서 25회 때하고 26회 때 같은 경우는 13문제인가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낮으면 옳은 것은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24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19개가 나왔던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줄여서 한번 내보죠. 그런데 뭐 난이도는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고쳐서 좀 문제가 많다 뿐이지.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누구한테서 이제 자기 정리를 좀 하겠다.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양반한테는 하라 그랬어요. 자기 정리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자기 정리 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라도 좀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 점수가 수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사실 자기 정리 지금 해도 돼요. 학원 안 나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올라오지 않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정리하다가 오히려 더 흐트러져요. 그래서 참 제가 저번 주에 저한테 얘기한 분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분이에요.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공부하고 어느 정도 올라온 분이라서 그냥 하시라 그랬는데 아마 그때 아마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아마 좀 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일단 자기 정리를 할 사람은 해도 되는데 문제는 저기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정리를 한답시고 나갔다가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까먹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은 해도 되지만 제가 만약에 그 양반이 그 정도 수준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분이라면 계속 수업 들으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아마 자기 전에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느낌을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자기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항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올라와야지만 좀 할 수 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게 지금 사회차죠? 사회차 문제인데 자 봅시다. 1번 자 다음은 토지의 중개대 선물 확인 설명서 3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확인설명 3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예, 임대차는 보증금, 차임액, 계약기간 기재하죠.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장기수선충당금은 뭐에 맞는 거? 건물이 있는 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장기수선충당금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인 자, 임대차,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등을 기재한다. 2번 맞는 내용이죠? 예, 뭐 특별하게 틀린 거 없습니다. 3번에 입지 조건 난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도대까지죠? 주차장 빠지고요. 자, 일단 주거용은 어떻게 돼요?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그 다음에 또 비주거용은 도대주, 주차장이 들어가죠, 비주거는. 그런데 도질은 도로, 대중교통까지만. 자, 3번에 입지 조건에는 4번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 채용을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에 경매, 공매, 특이에서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 일단 특별하게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근저당은 채권 채용을 확인해서 기재한다는 거. 5번에 비선호시설과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해 확인한다. 조사해 기재한다. 자, 비선호시설 입지 조건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란에 있는 거죠. 자, 기본 확인사항란에 있는 부분. 자, 세부 확인사항란은 자료를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 조사하여 기재하죠. 자, 이번에 다음 중 등록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중개사무소 개설로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예, 결격사유 있죠. 다른 학원에서 이거 이의제기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저기 3년 적용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혹시나 그냥 이렇게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때는요 항상 예외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 니은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네, 결격사유 이죠. 자, 그 다음에 금고이상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이고 집행 종료된 후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금고이상형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아니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벗어나죠. 자, 그 다음에 위험해.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유죠. 리얼을 빼놓고는 모두 해당이 되죠. 결격사유. 자, 이건 뭐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개수 찾는 문제라든가 늘 아직까지도 제가 강조합니다. 개수 찾는 문제, 기억, 니은 체크하는 문제, 틀린 거 맞는 거 잘 확인해서 체크하세요. 잘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돼요? 리얼 하나 아니죠? 아닌 거 그러니까 X 딱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몇 번 찍어요? 예, 1번 찍으셨죠? 1번 찍으시면 있을 건데 아마. 제가 지금 1회 때 모의고사 때부터 누차 강조하죠. 예,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시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실수를 줄이면 과목별로 몇 개씩은 건진다. 최소한 하나씩은 건진다. 그러면 2차 과목은 최소한 3개를 건질 수가 있어요. 실수를 줄이면.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개사법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얼에 소속 공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죠. 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 이번에 폐업신고 전의 과태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예, 맞는 내용. 자, 폐업신고 전에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자, 폐업일이 아니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관련되는 거 하나 더 있죠.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일로부터 1년간. 똑같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3번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신청 시 또는 이전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 지금 사무소 공동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때는 사용 승낙서 첨부하죠?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실비는 권리관계 등 확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한정되며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한정되며, 예, 한정되며. 지금 실비는 두 가지였죠. 뭐예요? 계약금 등의 예치비용과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뭡니까? 계약금 등 예치비용은 누구로부터? 예, 취득은행으로부터. 그 다음에, 권리관계 확인에 관련된 소요되는 비용은, 예, 이전은 이렇게 되죠. 자, 5번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거래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발표하나 공탁을 해야 한다. 자, 5번은 어디에서 틀린 거? 공탁은 맞아요. 예. 자, 지금 아직도 조금 헷갈리죠? 자, 예치명의자예요. 예치명의자에, 자, 예치명의자에는 공탁 없죠? 한번 볼까요? 예치명의자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은보신체공전, 은보신체공전 이랬죠. 은행, 보험, 신탁, 재신, 공제, 전문회사. 여기에 뭐가 없다? 공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치명의자, 예치기관이 있었죠. 기관에는 뭐예요?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신탁회사, 그 다음에 공제. 요 공은 뭐예요? 공제죠. 자, 공제입니다. 여기에도 공탁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기관 한번 다 볼까요? 중도수령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도 있었죠? 기억하시죠? 중도수령시 보증서를, 이건 어디였죠?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 예치했을 때 보증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증 설정에서 그 증서서 한번 교부제라고 그랬죠. 자, 이때 보증 설정 기관이 뭐냐? 여기는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 기관과 똑같아요.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그리고 공탁. 여기에 유일하게 공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공탁이죠. 즉, 기관을 다, 예치와 관련된 기관을 다 일단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유일하게 뭐가 들어간다? 공탁.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 있죠? 그거와 같아요. 자, 그래서 공탁은 들어가요. 자, 이제 여기만 유일하게 공탁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틀렸다고 찍었죠? 공탁이 아니다. 근데 어쨌든 공탁은 들어가요. 자, 그러면 틀린 거 다시 찾아보세요. 뭐니? 네,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이 아니고 예치 금액이죠. 예치 금액. 얼마만큼 예치는, 계약 금액하고 틀려요. 계약 금액해도 틀립니다. 얼마만큼 지금 예치하는지 모르죠?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치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몽창 예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치 금액에 대한, 예치 금액,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에 몇 번? 틀렸죠? 그렇죠. 제가 아마 그걸 노리고 문제 냈습니다. 공중변선 이랬죠? 공중변선. 근데, 가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이제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자,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죠. 시험과 관련된 거 중격, 육성, 보수변경,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제를 낼 때 5번을 1번으로 순서대로 하고 5번에다가 틀린 걸 내려고 딱 했더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가 5번이 앞으로 1번으로 나오면 딱 순서가 맞죠? 그래서 1번을 5번으로 돌리고 거기다가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자, 예? 틀렸습니까?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맨 앞에 요거는 뭐야 된 거?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도 뭐 이렇게 앞글자 따고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시키고 하는 긴 하지만 이게 맹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두 문자만 암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중변손만 하고 공 하면 공이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공은 있는데. 그래서 뒤에 것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항상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앞글자 따가서 하는 이게 항상 맹점이 이런 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4번은 뭐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 없고, 자, 5번 보죠. 다음 상가금 임대차후보 비단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자, 일단은 뭐 답은 다 체크했죠? 네, 답 체크했으니까 이제 이게 왜 틀렸는지만 일단 보고 넘어가죠. 자, 지금 여기가 어디가 틀린 거?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뀌었어요. 자, 계약기 요구는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자, 그래서 여기는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는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자, 요거는 일단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렇게 하는 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행하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인 요구에 의해 갱신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증액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차임과 보증금 증액 제한 있죠? 9% 적용돼야 한대요. 계약인 요구에 의해서 갱신됩니다. 9% 상가 9%죠? 적용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택은 얼마? 주택은 5%, 20분의 1이죠? 상가는 100분의 9, 9%죠? 자, 이거는 언제 적용 안 된다? 쌍방, 합의 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재계약 시 적용 안 된다. 이거는 두 가지 공통이에요. 주택과 상가는 쌍방 합의 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아마 민법에서 배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헷갈립니다. 이게 재계약. 자, 요거 상가도 재계약 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재계약은 적용됩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는 갱신이죠. 이거는요. 예, 요거는 그대로 9%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 이때 상가의 재계약은 뭐냐? 계약 요구 기간 끝났죠? 5년이 끝나고도 계속 재계약할 수도 있죠? 그때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할 때는 9% 증액 제한 적용된다. 자, 여기에 재계약과는 의미가 틀려요. 계약갱신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갱신 요구는 이건 편면적 강요유전으로 볼 수 있죠.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계약을 해줘야지만 되는 강요유전이죠. 그래서 이때는 9%가 일단 적용된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건 다른 학원에서도 이게 민법에서 배웠던 것과 자꾸 헷갈리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소액상간심판법 규정을 준용한다. 3번 맞는데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내용 상가나 주택에 다 있습니다. 상가주택보호법에 있는데, 자, 소액 사건 심판,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법은 뭐냐면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냐면 2천만 원 이하예요. 2천만 원 이하의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몇 걸려? 여러분들 소송해 보신 분 계세요? 소송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1심에서 판결 나는 때까지. 근데 소액사건 심판법은 판결 절차를 간소해가지고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이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왜냐? 액수가 적죠? 액수가 적으니까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액사건 심판법입니다. 판결은 아주 간소하게 나와요. 너 누가 누구에 얼마 줘라. 이거 끝이에요. 뭐 판결 사유 같은 거 안 적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 줘라 땡 하면 땡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그랬죠. 자, 주택이나 상가 똑같은 내용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상가니까 상가 갖고 해보죠. 보증금 1억이에요. 보증금 1억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들어온 겁니다. 보증금 안 줘가지고. 그러면 1억이면 여기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 이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보증금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재판을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증금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특혜입니다. 이게 바로 소액연수입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에요. 자,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국토교통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치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금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장관이 아니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죠. 자,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장이고, 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자, 그 다음에 5번에 3개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익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있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일 때는 이 방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신청한 단계에서 등록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 업무를 영위한 경우 무등록업자에 해당한다. 예, 맞죠? 예, 1번이 맞는 내용. 자, 무등록. 자, 등록 통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무등록이죠? 형벌 어떻게 되죠? 무등록. 무거운 형벌 3-죠. 무등록, 거짓부정 등록 3-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 본인 소유의 건물이나 본인 명의 임대차 또는 전세계약을 한 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자, 본인 소유 건물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본인 명의로 임대차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죠. 그 다음에 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실무교육이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여기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그랬죠. 자본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4번 이거 왜 틀렸어요?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면 안 되죠. 이건 아주 예전에 벌써 이거 시험 문제 한 5번이나 나왔던 부분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이해한다. 예전에 협동조합 요구 없을 시절에도 상법상 주식회사 이해한다. 이거 문제 참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한 5번 정도 왔을 거예요. 같은 문장이. 자, 상법상 회사로서 이렇게 되죠. 자, 5번에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개업공개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예, 7일.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1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틀린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은요, 왜 틀렸어요? 예.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죠? 개업공개사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이미 답이 여러분들이 나왔다니까, 틀린 것만 체크하죠. 자, 그 리얼에 보면, 이름은 왜 틀렸죠? 예, 토지의 분양대. 자,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죠. 자,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8번에 다음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하철 연결 공사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하철이 생길 것처럼 선전하여 계획을 처리했다. 이거 뭐 한 거죠? 거짓언행이죠. 형벌 1-. 자, 그 다음에 이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의뢰인에게 중개하였다. 허가는 되죠? 예. 네. 그리고 허가구역이라는 거 알려주면 되죠? 이거 중개줬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상 책임자 병은 매도원인과 매수인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쌍방 대리. 형벌 3-. 자, 중개보전청은 중개인의 부동산을 직접 매입했다. 직접거래. 형벌 직접거래 3-죠. 증직상투. 자, 법인 대표자분은 100원 상당의 A의 건물을 매도하여 주고 이로부터 중개보수 받지 않고 그 사례로 2억 원 상대의 토지 받았다.
이거 뭐야? 100억 원이면 최대치로 중개업소 얼마 받아요? 그렇죠. 9천만 원이죠. 중개업소 일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야지 바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보수 받을 수 있겠어요. 자, 1억짜리면 어떻게 한다? 9천이죠? 예. 그럼 2억 원 상당의 사례로다가 토지 받았다니까 초과 수수에 해당되죠. 예. 자, 9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기억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중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맞는 내용?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개업공개사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죠. 그러나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뭐를 못해요? 자, 국장, 시도지사는 행정처분 못하죠. 행정처분은 누구만? 등록관청만이 하죠. 니은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청문을 실시한다. 자, 일단 보죠. 예, 어쨌든 일단 이거 틀린 거 맞아요. 틀린 거 틀렸는데,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 청문을 실시한다 그러면 틀리죠. 왜? 자격증 교부한 시도 청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사 할 때 이렇게 다를 때 이때는 청문 누가 해요? 그렇죠.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하죠. 이때 교부한 시도사 청문해야 한다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소와 교부안이 틀릴 때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건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청문을 하는 거예요. 자, 디귿에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하는 경우, 예, 사망해산. 자, 중개사법에 의하면 사망해산.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나 더. 자, 이 청문은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다 그랬어요? 행정절차법이 있죠? 그 행정절차법에 보면 굳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벌이 확정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죠. 형벌이 확정됐을 때. 뭐 그 외에도 뭐 천재지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걸 다 빼고 요것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형벌이 확정. 자, 개업공개사가 어떤 법 위반해가지고 징역형 받았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 교도소가 있죠. 자, 취소할 거니까 나와라.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자, 이때는 청문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중개사법만 따져도 사망해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번에 시도지사는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권과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지사가 있죠. 그러나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원이 국토교통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권과 행정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도감독할 수 있고 행정처분할 수 있죠. 예,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이 지정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10번.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매각 대금의 10%.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에서 20% 저감되며 그 밖의 매각 해석권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저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깎아준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금액에서 10%를 뺀 금액보다 높게 써는 금액에 대하여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혹시 이거 찍지 않았습니까? 안 찍었어요? 다행이네. 이거 찍었습니까? 가끔 이제 앞에다가 유혹하는 걸 하나씩 집어넣는데 이 문제는 3번이 유혹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냈어. 10%를 뺀 게 아니라 보증금을 뺀 액수죠.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금액에서 10% 빼는 게 아니라 보증금 뺀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저가가 10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120만 원 써내가지고 120만 원 써내서 최고가 매수 신고를 됐어요. 자,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를 써낸 금액에서 여기에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이거죠? 여기 최저 매각이 10%. 요게 뭐예요? 매수정 보증금이죠. 요게 10%니까 12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만 원을 빼는 거죠. 액수가 틀리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항 요건을 갖춘 날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확정일자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있죠? 저당권보다 앞서게 되죠? 네,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0시부터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맞는 내용이죠.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데 법원은 다시 경매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결정하는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자, 이중 경매를 그랬죠.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같은 목적물에 B가 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또 두 명이 경매 등기가 올라와서 C가 또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이중 경매. 이때 진행은 뭘로 한다? 맨 앞에 거가 진행한다. 그래서 용어가 어떤 용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용어 나오는 게 이거다 그랬죠. 자, 그러면 11번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보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보증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 없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만료됩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번에 공탁, 사망, 폐업하면 해산했습니다. 몇 년간 회수금지? 3년간 회수가 금지되죠.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2억 원 설정할 수 있죠. 1억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손해났어요. 손해배상 책임 있고 중개람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이때 경과실까지가 포함된다 그랬죠. 손해배상 책임 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때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만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뭐 있었어요? 계약 해제 등 신고. 다른 건 없습니다. 딱 하나. 계약 해제 등 신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때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 거는 계약 해제 등 신고 딱 하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거래 당사자가 해제된 신고할 때 개업공개사 서명날인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아니죠. 개업공개사 할 때 거래사 서명날인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시장구조청장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느낌? 2번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중개사법에서 한번 설명했던 건데 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다 있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거의 다 있어요.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법이든지 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중개사법에서 한번 설명드리기 어려우면 기억하시려면 모르겠네요. 자, 담당 공무원은 아무리 업무 처리를 하더라도 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도 마찬가지로 공무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수 없어요. 다만 근거법령을 갖춰놓고 그 근거법령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데 바로 이게 근거법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제가 아마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거나 이럴 때 고용신고라든가 이럴 때 나오는 근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어쨌든 맞는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도 있습니다. 자, 3번에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 시장구조청장은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때는요. 날짜 규정 없죠.
자, 다시 한번. 시군구청장이 세무관사장에게 통보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시도의사에 보고하죠. 요때는 날짜 규정 없습니다. 15일 이내 틀려요. 근데 다만, 시도의사가 어떻게 돼요? 예, 국장이 할 땐 15일까지죠. 예. 그 다음에 또, 4번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취득세 100분의 5의 과태료를 처한다. 자, 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권리니까 100분의 5는 맞죠? 뭐의 100분의 5? 그렇죠. 취득가액에. 취득세 100분의 5. 조심하셔야 돼요. 취득세 100분의 5가 아니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자, 5번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는지 정답은 2번이었죠. 그럼 5번 틀렸겠죠. 사유서 첨부하죠. 예, 신분증 사본. 예, 그게 틀렸어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죠? 4번, 뭐 어떤 4번 들어갑니다. 신분증 명서는 제시하는 거고 제출하는 서류에 사본이 하나 더 들어가. 무슨 사본이죠? 그렇죠. 거래계약서 사본이죠. 예,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사본. 이게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합니다. 이렇게 자꾸 드러나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시험장에 가서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들었던 것이 은연중에 딱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13번 공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아, 이거는 답은 알아도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구나. 자, 보죠. 법인개업공개사 갑은 중개업과 이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 14조에 이 사업이 없었죠. 이 사업에 대한 알선만 있었고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을은 중개대사무를 광고를 하면서 중개사무소 명칭, 성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기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성명, 소연 네 가지였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표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병은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만료일에 보증을 작성하고 그 증명서를 갖춰 다음날 등록관청에 신고했다. 맞는 내용? 예, 신고는 뒤에 해도 돼요. 언제까지 설정만 하면 됩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는 그 만료일 넘어가도 상관이 없죠. 자, 우리 그래 법인인 개업공개사 정은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개사 구성되었으나 대표자는 공개사 아닌 자가 되었다. 대표자 공개사 이어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소속 공개사무는 인장 등록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법인만이죠.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어요.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 자, 그럼 옳은 것은 니은하고 예, 디귿 이렇게 됐네요. 니은 디귿 두 개죠. 자, 그럼 14번 또 세 개 찍으셨어요? 자, 14번 뭐죠? 멘청 대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X. 왜 X죠? 자, 요거는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좀 조심해서 알아두라고. 지방법원장에 신고해야 돼요. 자, 이거는 며칠 10일 이내 휴업 폐업 한때 10일 이내 사후가 됩니다. 사후. 자, 중개사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멘청 대리죠? 중개사법은 어떻게 돼요? 하고자 할 때죠. 근데 이거 대법원 규칙에서는 뭐가 된다? 사후. 중개업을 휴업 폐업 한때 신고한다. 그러니까 사후가 된다는 거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휴업하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매각 절차 적정과 매각 장소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 규정 및 집행관 명령에 따라야 한다. 예, 2번이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 후 매수장 대리 결격사에 있게 되는 경우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등록 당시와 등록 후 이거 구분해보죠. 등록 당시에 자,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자,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등록 후에 대리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대리와 관련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자, 보죠. 자, 등록 당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 등록 취소라 그랬죠? 자, 등록 당시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거 원래 등록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미처 확인 못하고 등록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등록 반드시 취소된다. 근데 등록 후에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라 그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등록 당시라고 하면 뭐고? 절대 등록 취소고, 등록 후라고 하면 뭐다? 상대 등록 취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법원행정처장은 매수장 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 및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를 감독한다. 자,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를 감독한다 그랬죠. 법원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대법원 규칙 쪽만 나오면 헤매죠. 자, 다시 한번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를 감독한다. 그럼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의 시도지부와 대리등록한 개업공개사.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를 감독한다.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의 시도지부와 대리등록한 개업공개사를 감독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5번에 지방법원장은 매수장 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와 매수장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 감독한다. 자, 다시 한번 협회를 뭐로 바꿔야 돼요? 협회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장은 협회의 시도지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15번.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개업공개사가 A 소유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가 다시 A에게 임대차하는 중개를 동일 기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매매 중개보수만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내용? 예, 동일 이거죠? 자, 그 다음 2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개업공개사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는 내용? 초과수수 금쟁이죠. 예, 상대 등록 취소, 형벌, 일다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내용? 맞죠? 자, 제가 조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만자를 집어넣습니다. 만자 집어넣어도 여기는 맞죠? 예, 얘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에 중개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럼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서 받을 수 있죠.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 완료. 자, 5번에 입식 부엌과 욕실, 화장실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의 매매는 1처분의 5 범위 내에서 협의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없죠. 85 이하가 없죠. 오피스텔은 다양하게 문제가 응용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6번. 다음, 개업공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는 유치권에 대한 판례에 오른 것이 이거 완전 민법 문제예요. 자,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주택건물 신축 공사는 수급인이, 소위 말하는 지금 뭡니까? 공사와 관련된 건설 유치권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 있다. 있다 없다 갖고 문제 낸 거고요. 자, 유익비 상호처 터잡은 이런 유치권은 임차대지 부분의 효력이 있다. 3번이 맞는 내용이죠. 4번에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강의 종료 시 건물을 원서로 회복. 자, 원서 회복 계약 정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권리금 반환 청구권 마찬가지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17번 다음 공개사 법령 상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습니다. 저 물건 정보 7일을 공개해야죠. 또 공개하지 말아야죠. 비공개 요청 이거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예, 맞는 내용이죠?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 업무정지. 자, 이번에 소속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죠. 소속공개사는 뭐예요? 자격정지죠. 자격정지. 2번이에요? 예? 2번? 이거 다 2번이 아닌데? 아닙니다, 2번이. 여기 쓸 때 잘못 쓴 것 같다. 칠판에 쓸 때. 2번 아니에요. 자, 이거는 자격, 예, 뭐, 여기, 요 칠판에 2번으로 썼었어요? 예? 뭐가요? 저 옳지 않은 것이구나. 맞아. 그 문제 잘못됐다. 가면서 보자. 자격 취소, 뭡니까? 틀린 거. 2번도 틀렸네요. 실수. 제가 실수한 거네, 이거는. 2번도 틀린 거죠? 네, 자격 정지. 답 2개짜리가 오랜만에 나오네. 자, 자격 정지. 2번도 틀렸네요. 그렇죠? 예. 자, 소속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도 이제 옳은 거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자격 정지죠? 이거는요. 예, 2번도 일단은 틀린 거. 자, 3번에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증을 7일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연수익 의무 기간 내에 하지 않았죠?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끝밖에 부정한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형벌 없죠.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형벌은 없다. 자, 형벌 없는 것이 자 거짓, 부정, 지정, 형벌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정, 취득, 형벌 없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부정, 취득, 형벌 없고 자 부정 등록만 형벌했죠. 그래서 17번은 답 2번, 5번.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개서법상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30만 원 벌금에 처해졌다. 과태료고요.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가 500만 원 과태료에 처해졌다. 양도대여 어떻게 돼요? 1-1이죠. 500만 원, 200만 원 벌금 이렇게 해주면 되죠. 3번에 공제사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가 500만 원 벌금에 선고받았다. 자, 이것도 과태료.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서류 게시하지는 개업공개사가 30만 원 과태료 처해졌다. 예, 4번이 맞죠. 자, 게시 의무 위반, 예, 100만 원 과태료.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300만 원 벌금 처해졌다. 예, 이것도 과태료. 자, 그러면 19번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외국인이 매매 계약으로 국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시장구축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매매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했죠?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한 게 이렇게 됐죠? 그럼 허가 대상이니까 이거는 계약 체결 전에 뭐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지만 되죠. 허가 대상 토지 첫 줄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원이 2분의 이상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적용한다. 2번 맞습니다. 자, 외국인토지법 적용하는 것이 뭐 있었어요?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외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했죠. 그런데 자, 외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더라도 외국토지법 적용 되는 경우 있죠? 뭐 2분의 이상이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2분의 이상, 자본금의 2분의 이상이 외국인일 때 외국토지법이 적용되죠. 자, 그래서 2번 맞는 내용. 3번에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상권은 외국인토지법 자체 적용 안 되죠. 4번에 외국인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거는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뭐예요? 허가죠? 허가 받아야 된다. 자, 허가구역이 뭐였죠?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있었죠? 자, 군사,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생태, 그리고 야생.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있었죠? 야생,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구역. 네 가지였죠? 네 가지는 뭐다? 허가받아야지만 되는 부분. 자, 그러면 5번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존 대상 전통사찰에 대지해야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한다. 전통사찰, 이거는 허가 대상 아니죠. 이거는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허가 대상이 아니죠. 자, 20번 문제 보죠. 공중개사법령상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적재진 것은 기억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으로 대하여 자기가 받을 중개보수 유효를 유효표 명시하고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OX? 네, 맞는 내용. 자, 주택 외죠? 자, 주택이 아닌 주택 외에만 적용되는 거. 자, 니은에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업이 빠졌죠?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의 의견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공인중개에서 들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죠? 결격사에 해당되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럼 공인중개에서 될 수 있죠? 시험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날판 수수료 100분의 60을 반환한다. 네, 맞는데요. 접수 마감일부터가 아니고 다음날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7일 100분의 60 요거 기억하시고요. 위험에 공개사법령상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를 받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개업공개가 될 수 없다. 3년 적용 안 하죠. 자, 그러면 기억과 리얼 이렇죠. 자, 21번 좀 쉬었다 하시죠. 좀 쉬었다.